응농TV입니다. 오늘이 7월 10일입니다. 요즘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서 모든 작물들이 이제 순환을 겪고 있는데 오늘은 벼농사 현재 생육 상태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비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니까 이제 액비라든가 비료를 과비하신 분들이 이제 벼 이파리가 이렇게 늘어져 갖고 문제가 된다고 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비료가 이렇게 많아버리면 이제 벼잎만 늘어지는 게 아니라 밑에 문고병까지 발생돼 갖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고 그러면 빨리 그 도복 경감제라든가 제 제품을 소개해드린다면 이제 유기F백을 물 500리터에 한 병을 타시면 이제 1000평에서 1200평 정도 살포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라 하려면 물 500리터에 2병을 넣고 뿌리게 되면은 이렇게 늘어져 있던 이파리가, 또 엽록소가 녹록색을 띄웠던 이파리가 5일만 돼도 엽록소가 노랗게 변하면서 잎이 늘어진 잎이 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논들은 지금 빨리 이제 도복경감제 안빌잎제라든가 또 제 제품 유기F백을 사용하셔 갖고서 벼를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벌써부터 이 물이 이 밑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문고병이 발생돼 갖고 잎이 두니까지 이렇게 지금 먹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고온 다습하면은 벼잎이 늘어져 있는 논들은 더 심하게 올라가거든요. 벼 패기도 전에 지금 벼 이파리가 이렇게 뽑아보면은 이 두 개가 이미 상해져 있습니다. 위에 지금 4개 정도가 남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벼 이삭이 나오고 문고병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상잎, 2잎 정도만 남게 되면 벼를 다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등승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들은 요즘에 빨리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문고병약, 유기F백을 같이 쳐주셔 갖고서 벼잎을, 늘어진 잎을 갖다가 세워주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F백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 줘 갖고서 이제 벼 마디를 절간을 짧게 해주고 또 질소 과다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기F백 뿌리고 5일만 돼도 녹록색으로 띄었던 이파리가 노랗게 연두색으로 변화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재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이삭거름 주는 시기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제 엑스칼리버를 처리한 봅니다. 요게 이제 다른 벼보다 지금 엽록소가 좀 진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삭거름을 이제 덜 줘야 됩니다. 이삭거름을 이제 주는 시기는 이제 품종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중만생종, 또 이제 벼 알수가 한 150개 미만짜리는 이제 출수 20일 내지 23일 전에 이삭거름, 벼 이삭이 뽑아갖고 생길락 말락한 그 당시에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황금노들이나 보람찬이나 이제 벼알이 150개 내지 250개씩 붙는 벼들은 이삭거름을 이제 벼 출수 15일 정도에 주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럼 15일 정도 되면은 벼 이삭의 길이가 이미 생겨갖고 한 3, 4cm 정도 됐을 때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제 150개 내지 250개 달린 벼는 일찍 주면 안 되느냐? 벼 알수가 더 많이 생긴다 해갖고 다 등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생긴 벼만 잘 등숙시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엑스칼리버 처리한 논들은 그 이삭거름을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요거보다 더 진하다 그러면은 그냥 유기F백으로 대체도 가능합니다. 이삭거름 줄 시기에 이제 벼가 이런 상태였을 때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일 때는 이제 이삭거름을 우리 농가들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이제 토양에 따라서 틀리지만은 이제 상태에 따라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이삭거름을 마음대로 줄 수 있는 논. 또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벼 같으면은 이삭거름을 약간 좀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병해충 방제 시기가 들어가고 요즘에 이제 드론들을 갖고 많이 방제를 하고 계시는데, 드론 방제할 때는 제 유기F백 이제 등록된 약재 줄 때 유기F백을 하게 되면은 이제 도복경감 효과도 있고 미질 향상이라든가 증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기F백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제 천연 식물성 자재다.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에서 뽑은 추출물이고요. 이것은 이제 pH가 4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농약도 pH가 4입니다. 그래서 가장 호환성이 좋다. 그래서 이제 pH가 4인데다가 pH가 높은 자재를 쓰게 되면 이제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자재는 어떤 제형의 약재를 섞다 하더라도 엉김 현상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게 이제 도복 경감 효과가 아주 좋고요.
또 등승률도 높여주고 출수가 일정하게 되고 다수확할 수가 있고요. 조기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엑스칼리버 철연논들은 이제 토양의 이 벼 밑뿌리 부분까지도 깨끗합니다. 그래서 벼잎이 직립이 서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그래서 문고병도 덜 걸리고요. 또 엑스칼리버균이 뿌리에 공생하기 때문에 이 문고병을 일으키는 균이 나이족티니아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뿌리로부터 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 밑도 깨끗하고 볏짚이 직립을 서기 때문에 통풍이 잘 돼가고 도복에도 강하고요. 또 절간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제 도열병이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도열병은 이제 온도가 25도에서 30도였을 때 저온 다습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품종 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도열병이 심하게 발생했을 때는 질소 흐름을 조절해주지 않으면은 도열병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질소 흐름을 가장 조절을 잘해주는 게 유기F 회백입니다. 유기F 회백이고요. 이 하나로뚝은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희석해서 뿌리게 되면은 도열병 이대로 멈춰랍니다. 그래서 잎도열 방제를 소홀히 하게 되면 이제 세균성 벼알마른병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때 잎도열병이 나타날 때 방제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등록된 약제 줄 때 F회백 하나로뚝을 섞어주게 되면은 도열병 방제 효과가 아주 높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북 청주시 쪽인데 폭삭 쥐어졌던 도열병 이대로 멈췄다. 제가 이제 농가에 나갔을 때 2번씩 약을 줘도 도열병이 치료가 안 됐다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F회백하고 하나로뚝을 권했더니 7월 27일 날 살포하고 8월 12일 날 이렇게 정상적인 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열병 났을 때는 질소 흐름을 조절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유기F-회백 하나로뚝을 혼용해서 등록된 약제하고 주면 이렇게 방제가가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방제 시기가 좀 있으면 들어오는데 우리가 출수 전 하면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요 상리삭이 하나 나올 때 그러니까 벼팩이 7일 내지 5일 전이 우리가 출수 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때 이제 도열병이라든가 살충류 효과가 가장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한두 개 나올 때 출수 전 이때 이제 등록된 도열병약 살충제에다가 유기F-회백을 혼용 처리하게 되면은 가장 이상적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질소가 과다됐거나 또 질소가 모자란 이런 부분도 유기F-회백을 살포하게 되면은 시커먼 데는 노라지고 노란 데는 검어져 갖고 이 바란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출수가 일정하게 잘 됩니다. 그래서 출수 전은 상이상 나오기 5일에서 7일 전이 출수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이제 벼가 또 패기 시작하면 지난해 가장 그 남부지방에서 피해를 많이 입혔던 게 이 홍명나방입니다. 이 홍명나방 피해를 많이 입혀갖고 드론일로 3번, 4번씩 방제해도 잡기가 어려웠다는 농가들이 많았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제 광역 살포기라든가 이제 농약 살포기를 방제해갖고서 잡았다 그랬는데 이 초기에 방제를 놓치면은 잡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홍명나방은 이제 벼잎을 싸고 있기 때문에 가서 가해만 하면 땅일로 떨어집니다, 그냥. 그래서 방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약을 줘야 되고 초기에 발화체성기에 줘야 가장 효율적이다. 이렇게 이제 심하게 나타나죠. 지난해는 이거보다 더 심하게 나타나갖고 마치 먼 데서 보면은 입만병에 다 주저앉은 놈이야 이렇게 돼갖고 수확량 감소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또 이제 벼가 출수 후에 이제 우리가 출수 전, 출수 후에 방제를 하라 했는데 출수 후에 방제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출수 전서부터 출수 후까지 15일 내지 20일 정도 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개가 숙일락 말락한데 벼꽃이 지자마자 등록된 도열병이라든가 살충제에다가 유기F-회백을 같이 섞어주게 되면 이 세균성 벼알마른병 방제가가 좋습니다. 특히 요즘에 나와 있는 이 세균성 벼알마른병 약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약제에다가 살충제에다가 유기F-회백 하나로뚝 이렇게 섞어서 살포하게 되면은 이 세균성 벼알마른병이 아주 이상적입니다. 좀 전에도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 문고병 이게 제일 문제되죠. 그래서 질소 과다에다가 벼잎이 늘어진 논들이 더 특히 심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엑스칼리버나 F회백 치는 논들은 벼잎이 쭉쭉 서 있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고 문고병도 훨씬 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문고병은 또 수확량도 많이 덜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등록된 문고병 약제 꼭
같이 혼용 처리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문고병 약을 줄 때는 밑에까지 흠뻑 들어갈 수 있게끔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답에서 나타나는 병들이 대개 이제 세균성 별마른병, 이상누른병, 요거는 이제 또 벼가 패갖고서 이때 이제 이상누른병은 이제 품종 간의 차이도 있지만은 이제 이 출수기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럴 때 이 곰팡이병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도 제 엑스칼리버를 같이 혼용 처리하게 되면은 이 이상누른병에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입주무름 마른병, 신비림 마른병, 요 침수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죠. 이 침수 지역은 이제 물을 빼고 나서 곧바로 이제 등록된 약재에다가 FF백을 같이 혼용 처리하게 되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국적으로 많이 문제되는 게 이게 신문이병입니다. 이게 신문이병은 이제 토양에 이제 밀양요소 결핍으로 많이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유수 형성기서부터 이제 수인기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지난해에는 이렇게 신문이병 때문에 수매장에 나가서 등여품을 처리한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고 모짜리에다가 처리하고 FF백을 출수 전 출수 후에 줬던 논들이 가장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태안의 이제 이원 쪽의 논입니다. 여기도 제 엑스칼리버 모짜리에다 처리하고 FF백을 처리했는데 그래서 이 농가만큼은 지난해 등해품 처리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농가들은 이 신문이병이 아주 심해갖고 수매도 못한 농가들이 많았는데 다행히 제 거를 살포한 농가는 이제 수매장에 나가서 등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평택의 이제 고시가리인데 이제 2019년도에 이 닝닝 태풍이 초속 30m가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는 이제 엑스칼리버를 모짜리에다 사용하고 출수 전후에 2번 FF백을 살포했는데 이 농가가 이제 11,000평입니다. 10,000평에다가 살포하고 1,000평에다가는 대조굴로 해서 살포를 안 했는데 이렇게 머리 풀어 산발한 것 모양 이런 피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 엑스칼리버 FF백을 쓰게 되면 절간도 짧아지고 도복에 강하고 이런 데이터를 좀 이따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산 인주들의 이제 제 제품을 사용해서 벼 이삭이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광벼입니다. 이 상광벼는 이제 비만 오더라도 이슬에도 이제 벼잎이 늘어지고 도복이 아주 약한 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엑스칼리버 모짜리에다 처리하고 FF백을 방지했더니 도복에도 강하고 수량도 많이 나고 아주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벼는 이제 다수확하고 또 이제 등승률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상목이 굵고 벼수가 많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벼에 이 이상목에서 수확을 거짓한다 하답니다. 여기에서 10% 내지 15% 정도가 수확을 되는데 여기를 잘 여물게 해줘야 이제 등승률도 높고 여기는 이제 등이 터져 버립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등승률도 높고 이제 수량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출수 전, 출수 후에 양분을 충분히 보충을 해줘야 그게 된다. 그래서 FF백을 주게 되면은 여기 마디 자체가 여기가 굵어집니다. 여기가. 그래서 토양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벼이삭의 쭉정이가 훨씬 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라남도 전남기술원에서 23년도 유기농벼 미질 향상 시험 재배 결과거든요. 전남의 대표 품종이 이제 강대찬이란 전남 식보벼인데 요게 이제 신동진과 산광벼와 비슷하게 이제 쌀맛이 좋은 품종입니다. 근데 이 벼의 특징은 도복에 강하다. 쓰러지지 않으니까 농가들이 이제 다비를 하기 때문에 밥맛을 떨어져 갖고 이제 전남기술원에서 이거를 이제 대적으로 해서 이제 해본 겁니다. 제 모짜리에다가 종자 소독은 엑스칼리버를 하고 또 병해충 방지를 할 때 출수 전, 출수 후 FF백을 2번 뿌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두 대조구는 이제 온탕하고 황칠황하고 온탕하고 석회황을 썼는데 제 거하고 대조해 보니까 여기 간장 키입니다. 키가 제 거는 78cm 나왔는데 사용하지 않은 거는 83, 85. 그래서 키가 5cm 내지 8cm가 차이가 났고요. 이 수장은 벼이삭의 길이도 짧아집니다. 제게. 근데 벼알 수는 20개 내지 30개가 더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 키가 5cm 내지 8cm가 작다고 그러는 것은 도복에 강했다는 뜻이고요. 또 입수가 많이 생겼습니다. 등승률이 85.1, 85.4인데 91.4, 91. 등승률도 훨씬 더 높고요. 천립중의 무게도 제게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립중의 무게도 29g, 29.8, 28.7, 28.8, 1g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톤백에 한 100kg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단백질 함량도 제 엑스칼리버 6F100을 쓴 거는 5.8, 안 쓴 거는 6.2, 6.1. 단백질 함량이 이제 쌀맛을 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도요 식미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쌀맛을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의 도요라는 회사에서 나온 쌀맛 측정기를 해보니까 아는 거는 79.9, 76.3, 쟤는 83.0, 86.7, 80만 넘으면 쌀맛이 엄청나게 좋은 거랍니다. 그래서 제 거를 6EF100하고 엑스칼리버를 층가하고 안 층가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 엑스칼리버 6EF100은 일단 도복에도 강하고 키를 짧게 해주고요. 또 변할수는 더 생기니까 정수가 되겠죠. 또 등승률도 이렇게 높아지고요. 전립중의 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이제 무게도 더 많이 나가고요. 단백질 함량도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밥맛은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도 기술원에서 이런 자료를 농가들이 보시고 아 이게 왜 도복에 강하고 정수 효과가 있고 미질이 좋아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엑스칼리버하고 F100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복에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제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되겠죠. 도복도 덜 돼야 되고 또 수량은 많이 나와야 되고 미질은 좋아져야 되고요. 그래서 3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자재가 엑스칼리버 6F100이 되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요즘에 이제 폭우와 또 침수 지역에서 나타나는 병해충 관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셔 갖고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